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장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이번 주 장 시작하기 전에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또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릴 텐데요.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3,20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좀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는 움직임이 보인 가운데 3,200선 위를 정말 간당간당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수급이 또 괜찮게 들어왔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고용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3분의 1 정도가 토막이 난 건데 이런 이슈 때문에 앞으로 테이퍼링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6일 연휴로 휴장을 하고요. 또 ECB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번 주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작전 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대기 모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모멘텀을 잃고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신승용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섹터죠. 2차 전지인데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과연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입니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LG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월요일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이번 주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대기 모드입니다. 지금 시장이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잭슨홀 미팅도 마무리가 됐고요. 굵직한 경제 이벤트도 어느 정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앞으로 박스권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2, 4분기 어닝 시즌도 끝났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 방향성을 찾아갈 것이냐 이런 논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대기 모드 이어질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 내 큰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실적 장세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좀 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유동성 이슈, 유동성 우려감 크게 작용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지난주는 물론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의 가장 큰 핵심 방향타, 결국은 고용이라는 지표를 놓고 어떻게 연준이 이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테이퍼링에 대한 방향성 또는 시기가 어떻게 점쳐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용지표의 상당 부분 집중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단 고용지표 발표 지난 주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마무리가 됐고 2분기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떤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그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9월 달 FOMC에서 일단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일을 서서히 조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왔었던 고용지표를 놓고 시장 일단은 다소간 안도라면 안도고요. 오히려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인데 일단 FOMC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 시기를 11월 정도로 연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연에 대한 유동성 지속의 지연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지난 주말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아마도 일단 좀 지지부진하기는 하겠지만 우상향의 방향성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한 9월 FOMC 그리고 11월 FOMC 이런 상황들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단 경제 지표의 발표랄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그냥 관심을 갖게 되는 일종의 모멘텀 부재 상황의 어떤 그 지속, 소위 말하는 대기 모드의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 있을 결국 유동성 이슈는 언젠가는 불거집니다. 그 언젠가 불거질 그게 과연 9월이냐 11월이냐. 일단 시장의 무게중심이 11월로 옮겨가면서 잠깐 조금 좀 일단 좀 지금 현재의 상황 유동성의 어떤 그 마지막 상황을 조금 유지하면서 즐겨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조금은 좀 아직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이슈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대기 모드라 하면 변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고용이라는 변곡점, 더블 딥이라는 변곡점, 아직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확산이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확산이 둔화될 것이냐를 놓고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과 상당 부분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은 변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관망 양상, 대기 모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 혼조 상황의 지속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3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9월 달 이제 마지막 3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3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시장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망 모드. 이런 세 가지가 모두 관망 모드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 소위 말하는 시장은 대기 모드에 지금 현재 진입되어 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잭슨홀 미팅이 끝났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3분기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결국 테이퍼링에 대한 안도가 일시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테이퍼링 안도, 유동성 안도 장세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파월 의장 이런 얘기를 했죠. 핵심 지표는 고용인데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둔화 부분은 지난달보다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당히 적절한 시장에서는 쇼크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전체적인 유동성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차갑게 식어버리지도 않는 고용과 관련된 골디락스의 진행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의 부재, 모멘텀의 둔화는 지속되지만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진행 가능성은 계속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하지만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델타 변이라는 부분. 앞으로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 실업률. 여기서 실질적으로 컨택트 관련 주식과
언컨택, 그러니까 그 언컨택 관련주들의 그 어떤 고용 상황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컨택 관련주, 컨택 관련 업종군들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의 희비교차가 언택 관련주와 컨택 관련주들 사이에 서로 대치 양상을 보이게 되는 희비교차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도 이런 양상들이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3분기 실적이라는 부분 꼭 주목을 해볼 필요. 실적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 결국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냐. 실적 장세가 유동성의 훼손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질 못하고 유동성 훼손의 실적마저도 맞물리게 되면서 같이 실적까지도 뒤틀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 당분간은 변동성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동성이 일단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되어준다라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실적 장세를 뒷받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좀 지연이 되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계속해서 그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고용이 뒷받침이 안 되어진다라면 그렇다라면 사실상 실적 장세의 그런 기간은 상당히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3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 결국은 모멘텀 피크아웃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커스가 조금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관심점, 어닝의 상당 부분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이익의 관점에서 매출의 관점으로 매출 증가율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매출이 꺾이게 되느냐, 아니면 매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느냐의 여부, 이 부분에 시장은 포커스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익 관점에서 매출 관점으로 변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비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년 동기 대비 소위 말하는 YOY 비교의 관점에서 전 분기 대비 소위 말하는 QOQ 비교 대비로 시장의 관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심점의 변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앞으로 3분기 실적 시즌 진행이 된다라면 이 부분 꼭 챙겨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재확산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은 조금 좀 그 수면 위로 확실하게 부각된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어떤 그 우려감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재확산.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관점이 조금 변하다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블 딥으로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 재확산이 심화가 된다라면 고용도 둔화가 되고 경제 봉쇄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 다시금 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돌입이 되면서 W 곡선의 어떤 그 W 딥 우려감이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상황, 방역 상황이 조금 더 그리고 백신 보급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결국 경제 봉쇄는 하지 않고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를 종식은 못 시키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 극복이라는 그런 상황 기대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V 반등, 경제 반등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여기서도 코로나에서도 골디락스 결국 너무 심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위드 코로나 상황의 긍정적인 전개
경제가 같이 진행이 되어지는 실생활의 전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골디락스에 대한 가능성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궁극적으로 뉴노멀이라는 어떤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그 부분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유동성의 정상화 과정이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테이퍼링은 빠른 속도가 아닌 그 어떤 폭은 작게 하면서 그 시기는 늦춰가는, 시기는 길게 가져가는, 시장의 소위 말하는 어떤 영향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시장의 영향을 크지 않게 테이퍼링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여기에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코로나의 종식, 포스트 코로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길게 연장이 되어 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된다. 유동성과 관련된 골디락스, 고용과 관련된 골디락스, 코로나와 관련된 골디락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새로운 실적 모멘텀에 대한 관심 유효하지 않을까. 실적 모멘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골디락스 상황에 경제 상황, 코로나 상황, 고용 상황, 유동성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 그리고 골디락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코로나 백신 불균형에 의해서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죠. 당연히 우리는 미국향, 선진국향, 수출주, 경기 민감주,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결국은 원자재랄지 신재생이랄지 경기 소재주, 금융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봐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이 3분기 실적과 고용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좀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유통업 채용 확대입니다. 미국의 유통업 양대 산맥이죠. 월마트와 아마존이 대규모 채용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채용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인데, 아무래도 좀 고용이 늘어나며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이 경기에서 좀 선순환이 돌지 않을까, 이런 예상 들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볼까요?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실질적으로 고용, 상당히 우리가 매우 집중을 해야 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제조업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유통업 쪽에서 고용 확대가 미국에서, 그것도 눈에 보일 만큼의 성장세로 확대가 커지고 있다,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존과 월마트, 아마존 온라인의 절대 강자, 월마트 오프라인의 절대 강자가 되겠습니다. 연말 소비를 대비한 고용 확대, 그 고용도요, 연말만을 위한 알바성 형격의 비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이라는 부분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부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요, 소비의 증가 그리고 유통업의 성장, 이를 위한 전초 단계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채용의 확대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이 업종과 관련된 힌트, 그리고 경제 상황과 관련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월마트가 2만 명을 신규 채용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5.5만 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월마트와 아마존은 미국 내 고용,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고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월마트는 무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160만 명의 고용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은 무려 95만 명의 고용을 가지고 있다. 유통업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그 의미,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간접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부분. 직접적인 부분은요, 당장
그 소비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장 그 소비 시즌이 다가오게 되니까 당장 여기서 일할 사람 그리고 당장 이 부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소비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유통업 자체 스스로의 어떤 그 고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구인이 확대가 된다라면 결국은 소비가 확대가 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제품이 모자라게 돼서 그 제품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생산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게 되죠. 생산이 확대가 되면 여기에 또 발맞춰서 구인, 고용이 확대가 되어드는 경기 선순환의 시작점이 바로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근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 하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 고용과 발표된 어떤 그 스탠다드, 그거를 이제 살펴봤더니 채용을 함에 있어서 일단 사실상 그 실직자들이 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격적인 구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고 채용 조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유통업에서 고용이 확대가 되고 그 고용의 조건이 개선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당장은 그게 비용으로 전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는 그런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의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를 상쇄해버리는, 물가 상승을 상쇄해버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해석이 분명히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 개선 그리고 고용 개선이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 중간 경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로 당연히 유통업 자리 잡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뿐만 아니라 경기 소비재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선진국 향 계속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특히나 유통업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 부분 크다. 따라서 경기 소재랄지 내구 소비재랄지 해운 운송까지 관심 영역군에 분명히 소비 관련주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네, 유통주부터 필수 소비재 그리고 경기 소비주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미국의 유통주 이 고용 확대를 시작으로 미국의 소비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장으로 훈풍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 기술주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채 금리가 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일단 그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유 너무나 뚜렷합니다. 테이퍼링 이슈의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 성장주에 대한 위축이 없어지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이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 근데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죠. 그 소위 말하는 변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금 양갈래로 시장을 양갈래로 나눠버리게 되는 큰 어떤 그 획을 그은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양갈래로 나눠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컨택트 관련주와 언택트 관련주로 양분해버리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었다. 빅테크 관련주. 당연히 언택 관련주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항공이랄지 호텔이랄지 리조트랄지 이런 부분들은 컨택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컨택 관련주들은 조금 좀 하락하는
하지만 빅테크와 언테크 관련주들은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하락.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기는 분명합니다. 델타 변이라는 이슈, 고용이라는 이슈,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이슈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데, 특히나 고용 지표, 발표된 고용 지표의 세부를 조금 더 들여봤더니 식음료랄지 항공이랄지 호텔이랄지 이런 컨택트 관련 업종에서의 고용 둔화가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 과로 고용에 대한 우려감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업종이 결국은 항공, 레저, 엔터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양분되어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주 우리 시장에도 이런 비슷한 양상의 전개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더 나을 거냐, 코스피가 더 나을 거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런 구분보다는 기술주, 그러니까 기술주냐 아니면 전통주냐, 이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5가지 이슈 차별화, 이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 결국은 유동성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일단 연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상황. 하지만 9월이 넘어가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금융주를 계속 노려보면서 금융주의 저점을 찾아 나가는, 그러면서 저점 매수해 나가는 그런 전략, 결국은 연말로 가면서 금융주의 관심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델타 변이와 백신 불균형, 컨택트 관련주와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모멘텀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604조 원 슈퍼 예산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지금 킨텍스에서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은 미국 애플 컴퓨터사의 아이폰 13과 관련된 그 관련 신작 발표 모멘텀 역시 우리 시장에도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쫓아가는 이런 5가지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노동절 연휴 휴장이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오늘 조용한 어떤 시장 흐름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섹터와 어떤 섹터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지 분석을 해주셨고, 코스닥, 코스피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좀 섹터별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성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잘 쉬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장도 힘차게 출발해 봐야 할 텐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업종일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2차 전지 업종입니다.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이 어두웠습니다. 이번 올해 좀 2차 전지가 많이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대표 종목인 LG화학도 100만 원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2차 전지 움직임들이 굉장히 조용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듯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면 좋을 텐데요. 이번 주 업종 리포트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업종 리포트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자분들은 힘을 내시고 좀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9월 1일 대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9월 2일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4월 28일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섹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조정 때마다 그리고 이슈마다 작전 리포트에서 조금 다뤄드리고 있는 섹터이죠. 3월 15일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전이 한창일 때 양사 모두가 서로 이 정도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서로 윈윈하는 결론을 기대한다.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일전에 국내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 극적 합의에 다다랐던 것들을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버텨보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하단 혹은 깊은 조정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3월 15일 주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핫클립에서 조회수가 34,500회 이상 달하는 그런 좀 역대급 조회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소송전이 워낙 국내 투자자분들께 그리고 국내 증시 자체에도 부담 요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높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12일 결국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취하하고 극적으로 합의 소식이 발표되고 공시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이슈들은 일단락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를 가지고 올 때에 수요와의 전쟁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ICT 분쟁 이후에 폭스바겐 파워데이, 배터리데이가 좀 나오면서 배터리의 수직 계열화 이슈가 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와의 전쟁이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는 아직까지 우상향할 부분이다. 그리고 배터리가 내재화된다 하더라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하루아침에 뚝딱 배터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내재화되어 있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조정을 야기시켰던 노스볼트는 과연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완성 배터리 업체 조정을 받을 구간이었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 메이커뿐만 아니라 소재 개발 업체들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재 혁신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주행거리 증가, 충전 속도 단축, 안전성 향상, 저온 성능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배터리 수명이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소재 업체들의 혁신이 있어야 배터리 성능도 개선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캠, 대주전자재로 일진 머트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 천보 후성, 더스탄 테코피아, 동아일렉트로, 솔브레인, SKI 테크놀로지까지 지난 5월 3일, 4일 이때는 두 방송을 통해서 이틀 연속으로 섹터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도, 국내외 배터리 화재로 인한 충당금 이슈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 분쟁도, 그리고 배터리 수직 계열화, 내재화에 대한 파워데이 관련된 이슈도 모두 다 극복을 했던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화재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쉐보레 볼트 EV 리콜 사태를 통해서 총 14만 대 규모 GM 발표 기준으로는 리콜 비용이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의 리콜 규모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LG화학이 과연 어느 정도를
비율로 산정을 해서 분담을 할지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LG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모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연내 상장 일정 추진 여부가 10월 중에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충당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이 상장에 대한 이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빠른 개선기를 좀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2차전지 섹터를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 또는 2차전지 산업 전반의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추가 경계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재가 추가로 더 발생할 것이다 라는 식의 접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를 보면 다시 날 밝기, 동트기 전이 가장 기다려지고 어두운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릴 때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23년도, 24년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은 아직까지 한 자릿수입니다. 미국이 2030년도까지 전기차 침투율 목표를 50%로 잡고 있지만 현재까지 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5% 미만입니다. 3.3%라는 통계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8%, 중국은 14%, 유럽은 13% 수준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 50만 1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도 100% 미만으로 육박한 상황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글로벌 배터리 판매량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을 본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1%의 증가된 배터리 출하량,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 삼성 SDI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 세계 2위, SK이노베이션 세계 5위, 삼성 SDI는 세계 6위의 점유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성장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중심으로 일시 감소했던 요인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부족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휴가 시즌 돌입하면서 생산량 감소가 추정은 되고 있으나 모든 데이터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도체를 말씀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소부장 하는데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는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가격적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반도체 말씀드릴 때의 이야기를 드렸고요. 2차 전지 섹터에 이것을 도입해보면 3월 15일 공포를 기회로 말씀을 드리면서 완성 배터리 기업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집중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월 3일, 4일 이틀을 걸쳐서 섹터 리포트를 말씀드릴 때에 완성 기업들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재 기업들 충분히 집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주전자재로 솔루스 첨단 소재, 첨보, LNF 모두 다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동일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기업들, 저평가, 밸류에이션 낮아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실 때가 되었다. 반도체 말씀드릴 때랑 똑같죠. 장비 소재 부품 보시고요. 후공정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SC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 배터리, 소재 부분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저평가되어 있는 저렴한 기업을 좀 찾아보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포트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진 머트리얼즈, LNF를 좀 찍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12개월 평균 PER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구분해 봤을 때 12개월 PER이 낮은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이 세 기업이었다라고 기억을 해보시고요. 이번 주도 2차 전지 섹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집중해 볼 만한 기업들 위주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앞으로 얼마나 살아날지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으로 짚어주실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 리포트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주간 작전 리포트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이야기들 이 방송 외에도 얻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방송되는 이 주유소 시간에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니만큼 이제 위원님들께 잘 보내셨냐고 좀 여쭤보는 거고요. 네,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주유소 운영 원칙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한 뒤에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첫 번째 장 종목들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목표 가격과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상태죠. 동신건설과 삼익THK 그리고 CJ E&M은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큰 수익률 챙겨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CJ E&M이 26.6%로 가장 큰 수익 얻어갔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태경 BK 32.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종목들 현대코퍼레이션이 약간 손실 줄였고요. 알렉과 광주신세계, 한라홀딩스가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신세계가 약간 조정받는 듯 싶더니 다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6.57%의 수익률 챙겨가는 중이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대웅제약과 삼각 M&T가 손실권에 있지만 대웅제약 지금 손실 좀 많이 줄여놨고요. CJ E&M이 플러스 1%, 네, 디스플레이텍이 8%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디스플레이텍이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터치가 나오면서 이 수익률이 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지금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9월 2일에 이 디스플레이텍이 편입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세가 갑자기 나오면서 8%라는 수익률도 지금 챙겨가 주고 있는데 정말 편입이 되자마자 보통은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텍 자세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텍이랑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이제 원익 P&E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익 P&E 같은 경우는 P&E 솔루션이 이제 이름이 사명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 인류 생존을 위해서 이런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소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 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전소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 두 종목이라면 디스플레이텍과
원익 P&E 정도가 되겠는데 아마 두 종목이 서로 이제 대장이니 하면서 이제 좀 섹터를 주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10,000원이라는 이 호가를 저항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라운드 피겨에서의 저항을 받고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아직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를 좀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이대로 지속 보유하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시 한 가지 또 드릴 질문이 있는데 애플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앞으로 개발이 될 거다라고 전망이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전망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LG 그룹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LG 전자가 10%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3.7% 급등 성공했고요. 앞으로 애플카가 이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는다면 뭐 현대차라든지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그런 분석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애플카 전망이 좀 뚜렷해진다면 우리 시장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작년 초에 한 차례 이제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이제 좀 불어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을 만들어냈던 그런 핫한 이슈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이제 뭐 협의 내용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좀 급등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이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LG 마그나라는 이파워트레인이라는 이제 그 합작법인이 이제 설립이 됐고요. 마그나 오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CEO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애플카를 언제든지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애플과의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판매적인 부분에서 국내에서 이제 애플과 또 함께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이 만약에 이 애플카라는 전자제품 겸 자동차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LG전자와 이렇게 좀 함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이라는 뭐 배터리, 그 다음에 LG이노텍이라는 뭐 전장 부품, 그리고 LG전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그룹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한때 LG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뭐 적정 주가 수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불어온다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주로 좀 거론되는 종목들 대부분 뭐 파잉 디지털이라든지 THM, 뭐 팅크웨어, NCNX, 뭐 만두, 모트렉스, 인포뱅크, 뭐 캠트로닉스 이렇게 이제 지금 기사들에는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 관련주들 중에서 상승으로 추세를 좀 단기적으로 돌리고 있는 종목들 관심 보시고 아무래도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까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주식 이야기까지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